네, 장기표입니다. 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학자 앱턴경의 한 말인데, 이거는 가히 정말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꼭 맞아왔고,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 집권 초기에 아주 이 부정부패를 없애겠다고 하면서 특히 고위공직자 재척 사유 5가지를 제시, 예를 들면 탈세, 병력 기피, 위장 전입 등 5가지를 제시했다가 또 나중에는 또 음주운전 이래가지고 7가지도 제시하고 그랬지만, 이 정권은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 대해서 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정권을 엄청나게 핍박해 왔습니다. 근데 이 정권은 어떠느냐? 이 정권은 지난 정권보다 몇 배 더 심하게 심했습니다. 지금 이 권력, 이제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약 한 1년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미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는 바로 이러한 것의 한 반증입니다. 또 여기다 본래 이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 선거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드루킹 사건은 말하자면 여론을 조작하는, 즉 댓글, 또 좋아요, 이게 무려 8,800만 건이었습니다. 8,800만 건. 유권자, 그러니까 한 사람당 평균 유권자가 한 3천만 명 정도 되니까 3배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말하자면 댓글을 조작해가지고 당선됐습니다. 사실 이 정권의 정통성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계속 깔아뭉개가지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또 2심에서도 일부 무죄가 있었지만 그대로 인정돼가지고 실형을 선고받고도 지금 구속은 지금 집행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여기다가 이 정권 하여튼 이 부정선거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 이 울산시장 선거, 이 청와대가 총동원돼가지고 부정선거를 치렀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무려 13명이 기소되어 있고, 또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다른 또 중요 비서관도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선거 이후에 조사한다 해놔놓고 아직도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시장 부정선거에는 대통령이라는 말이 40번 이상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어제 마침 탈원전 정책,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폐기와 관련해서 그 폐기하기 위해서요, 경제성을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많이 들고 효율성은 떨어진다. 이걸 조작한 문건을 작성했다가 그게 이제 감사가 나와가지고 그걸 밝히려고 하니까, 감사원에서 감사 나오기 바로 전날 밤 12시인가요? 11시에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들어가가지고 무려 444개의 서류를 없앴답니다. 참 파렴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3사람이 그저께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가 어제 2사람이 구속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백운규 산업자원부 장관을 비롯해서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수사를 받게 돼 있고 또 처벌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담당 공무원에게 도대체 월성 원전 1호기는 언제 정지하느냐. 정지하기로 다 방침을 결정해놓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도대체 왜 지금까지 또 정지하지 않고 있느냐. 이래가지고 배공규 장관이 부하 직원이 이거 정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하니까 너 죽을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는 명백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지금요, 두 사람이 지금 구속, 그 핵심,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국장급, 또 과장급, 두 사람이 구속됐으니까 이 사건이 이제 밝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을 말하자면 유야무야하게 하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을 시켜서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나 쫓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쫓아내기가 쉽지 않게 돼 있고, 그러나 이 징계위원회를 본래 4일날 열기로 했던 것을 10일날 여는데 쫓아내리라고 봅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쫓아내야 된다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며칠 전에 고위 공직자들은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들어야 된다고 말을 함으로써, 즉 윤석열 총장의 그 직무 배제와 징계위원회 해부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반발을 하니까 이건 옳지 않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즉 해임을 강행하겠다는 의사 표시였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 절차의 정당성을 철저하게 확보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10일로 연기했고, 또 여기다가 미리 그 징계의 수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 즉 징계가 꼭 이 해임은 아닐 수도 있다. 그건 정해진 거 없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원체 지금 이게 검찰들이 반발하고 또 이 국민들이 또 여기에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에 무려 6.7%나 떨어지는 이런 이 민심 위반 현상 때문에 이걸 윤석열 총장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하고 감봉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정권은 쫓아낼 겁니다. 왜냐하면 쫓아내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쫓아내면 유지하느냐? 쫓아내도 유지 못합니다. 쫓아내도 흔히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지지율 40%를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합니다. 즉 아무리 잘못해도 40%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전에 한번 39%까지 떨어진 일이 있습니다만, 이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국민들이 무슨 놈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습니까? 아주 잘못하면 지지 안 하면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국민들이 운명을 같이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지금 37.4%까지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떨어집니다. 앞으로요, 30% 밑으로 떨어지면 문재인 정권 내부에서 이탈 현상이 생깁니다. 이탈 현상.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특히 이 정권은 더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 들어, 또 이명박 정권 들어, 무슨 국정 운영을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적폐가 누적된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한 게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 정권에 비하면 정말로 세발의 피도 안 됩니다. 이명박 정권 때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징역 17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을 좀 알긴 해도
그분의 그 인품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지내고 나서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깨끗한 정치, 청렴한 정치를 해왔더라고요. 왜? 이분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 구속시키려고 또 처벌하려고 이 정권이 얼마나 조사를 했겠습니까? 또 조사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특히 그 22조 원 되는 4대강 사업에서 돈을 만약에 한 푼이라도 먹었다면 그거 안 밝혀지겠습니까? 이 지금 정권, 이 서슬퍼런 정권 아래서 지금 기업인들이 만약에 돈 갖다 줬더라면은 돈 갖다 줬다고 안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 22조 원 4대강 공사에서 한 푼도 안 받은 거, 안 받았다고 봐야죠. 그거 뭐, 이 정권이라 해서 뭐 다 밝혀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조사하고도 안 밝혔어. 못 밝혔다면 안 받은 겁니다. 얼마나 깨끗한 정부입니까? 그런 정부인데도 그 대통령을 징역 17년에다가 뭐 벌금이 뭐 130몇 억이던가요? 또 다스 문제인데, 다스가 실제로 그게 또 누구 건지 저도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지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현대그룹에서 사장으로서 돈도 많이 벌었고 또 돈이 많이 있고 했으니까 자기 형하고 형제간에 뭐 그 다스라는 회사 설립할 때 많이 도와주고 뭐 돈도 많이 주고 그랬겠죠. 그걸 물론 공직자로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형제간에 주고받아가지고 형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나 비난의 대상은 되지만 그렇게나 징역 17년 때릴 만한 그런 사안이 됩니까? 그 다음에 사실 재산이라는 것은 공문서 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어떤 땅이, 건물이, 부동산이 누구 거냐 하는 거는 등기부 등록에 의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주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악착같이 그걸 다스를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 해가지고 저렇게나 처벌했는데 이 정권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권이 참 큰일 났습니다. 또 그걸 막아보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 쫓아내고 또 공수처법 제정은 했죠. 공수처장 임명해가지고 공수처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려고 하지만 이런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다고 막아질 수 있었다면 역대 정권 어떤 정권도 다 막았습니다. 이게 더 문재인 정권의 묘혈, 즉 무덤을 더 파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라는 사람이 지난 2일날까지 나름 사무실 옵티머스로부터 사무실 집계하고 기정받은 것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다가 무려 하루가 지난 다음에 검찰청 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지금은 자살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금시에 그랬다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 참 죽었으니 저는 다른 경우에는 이 자살에 대해서 별로 의심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쨌든지 자살을 했다고 보고 왜 했겠습니까? 단순히 사무실 넣는데 집기 좀 한 1,000만 원 상당의 집기 그거 좀 기증받은 것 때문에 자살했겠습니까? 자살 안 합니다. 이미 드러난 일에 대해서는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엄청난 것을 말하면 더 해온 게 있는데 그
그거를 자백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히 이낙연 대표를 마치 배신하는 것처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자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살했다는 것 자체가 또 타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에 드러난 거 이것 때문이라면 뭐 한다고 또 자살을 하고 뭐 한다고 또 타살을 합니까? 이거는 이거 위에 엄청난 말하자면 이 불법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자살을 해도 자살하고 타살이라도 그렇다고 보는 것이 이게 합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또 더욱이 이게 이 돈 받아가지고 자기가 쓰겠습니까? 이낙연 대표와 관련이 있지. 이런 데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도요, 서울지검에서 이걸 조사를 했는데, 이 죽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검찰총장한테 보고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 죽음이 언론에 보도될 때, 그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처럼 이걸 은폐하려고 하지만, 은폐가 안 됩니다. 결국은 이 정권은 오래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여기서 이낙연 씨는 대선 후보가 지지율에서도 폭 떨어졌습니다. 16%, 이재명 씨가 20% 많이 떨어졌고 해서 후보되기도 틀렸습니다. 이낙연 씨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특히 문파의 앞제비 역할을 열심히 해왔는데 그런 정치 왜 합니까? 열심히 해왔는데 이런 사건도 터진 데다가 또 뭐 지지율도 떨어지고 또 뭐 심지어는 다른 언론을 보니까 호남 지역에서도 어떤 기업으로부터 뭐 돈 받은 것이 지금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는군요.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이 절대 권력은 절대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내리막길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지지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밀어내야 밀려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 소리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광화문 경복궁역 6번 출구에서 집회를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4번째 했는데 4번째 집회에서는 이 집회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걸 알렸는데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국민의 소리에서도 생중계를 했는데 국민의 소리 유튜브에서도 생중계를 했는데 본 사람들이 전에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의 한수에서는 무려 60만 명이 넘습니다. 60만 명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 불만과 분노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정말로 이 광화문 집회에 나가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 국민투쟁을 전개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저는 드러내는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다음 수요일에도 오후 3시에 광화문 경복궁역 6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하니까 많이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연사를 계속 바꿀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비슷한 말을 하면 솔직히 말해서 별로 재미도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정의를 위한 전국 교수 모임 정경모라고 있는데 정경모 대표로 있는 조성한 교수님께서 연설을 하셔야 될 겁니다. 또 물론 다른 분들도 연설을 합니다. 많이 나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문재인 정권을 끝장낼 수 있도록
더 큰 규모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차를 좀 준비해야 되겠는데, 차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